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누구나 두렵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음주까지 했다면 취기에 제대로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아서 혹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에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뺑소니 사건은 단순히 이렇게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후 적발되면 처벌이 매우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경찰에 연락해서 자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급한 마음에 아무렇게나 하는 순간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숨을까? 아니면 자수할까? 고민 중이라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음주운전 사고, 시간만 지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즉, 별다른 사고 없이 단지 음주운전만 했다면 5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뺑소니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5년 이상 징역까지도 가능하므로 공소시효가 최대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음주운전 사고 도망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도로교통법 제54조에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즉각적인 구호조치, 인적사항 제공 등을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만약 이러한 조치를 무시하고 도주할 경우 사고 미조치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다쳤다면 더욱 강한 처벌이 부과되는데요. 이때는 단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아닌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음주 상태에서 인명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과 함께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는데요. 이러한 경합범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일반적인 사고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특히 사고 규모가 크거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구속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도 기본 장착되어 있잖아요. 게다가 경찰의 과학수사 기법까지 날로 발전하면서 최근 뺑소니 사건의 검거율은 90%를 넘어섰습니다. 쉽게 말해 대부분의 뺑소니 가해자는 결국 잡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스스로 자수한 경우와 경찰에게 적발되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전혀 다르게 판단됩니다. 끝까지 발뺌하고 있다가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매우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형법상 자수란 범죄 사실을 본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보다 먼저 자발적으로 진술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 사고 사실을 고백했다면 이미 수사기관이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수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자수는 본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예요. 이런 태도는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민사적인 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발되기 전에 자수하는 것이 좋고 형량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면 경찰 먼저 부르시고 이후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처를 고민하시는 편이 처벌에 있어 훨씬 유리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턱대고 경찰서에 찾아가 제가 뺑소니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 음주 상태, 당시 행동 등을 정리하지 않고 진술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에서 말이 바뀌거나 스스로 자백해선 안 될 불리한 정황을 드러낼 수도 있거든요. 특히 나중에 진술이 바뀌면 신뢰도에 매우 큰 타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간혹 음주 수치가 측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가 아니었다고 무조건 우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나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어렵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당시 수치를 예측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운전 전 식당 방문 기록이나 행적을 역추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곧 들통날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예전에는 수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엔 위드마크 공식 적용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와 술타기 범죄에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고 여러분에게 항상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변호사님? 이렇게 묻고 싶으실 텐데요. 사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형량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유가 될지를 정확히 판단하기란 쉽지 않고 자칫 잘못 판단할 경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수 전에 먼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진술의 방향성을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구체적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지, 차량 속도, 주변 상황 등 사고 당시 정확한 상황은 어떠했는지, 본인의 취한 상태는 어떠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을 점검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진술 과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되 최대한 다양한 정상 참작 사유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데요.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면 법원은 이를 긍정적인 양형 요소로 참작하기도 합니다. 초기부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 치료비 선지급, 처벌 불원서 등 객관적인 합의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다면 형량 결정에 있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사고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경우입니다. 뺑소니 혐의는 대부분 도주 의사가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라면 이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로 충격이 미비하여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나 외부 소음 등으로 인해 충돌을 감지하지 못한 경우, 차량이 작은 흔들림을 느꼈으나 크게 문제될 사고라고 생각하지 못한 경우 등 이런 상황에선 사고 인식 여부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도 단순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함께 있어야 설득력을 갖겠죠. 블랙박스 영상, 차량 상태,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사고 규모가 꽤 큰 경우라면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주장은 워낙 많은 운전자들이 거짓으로 호소하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거짓으로 혐의를 벗으려 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러한 주장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지, 이를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 것인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자수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답해 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자수는 여러분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사실상 현실적 선택지입니다.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에 먼저 진술하고 진심 어린 태도와 준비된 자세를 보인다면 그 차이는 분명히 큽니다.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